모든 것은 19세 신입생 여주인공 샤마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매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행복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합니다. 열렬한 몽상가인 샤마이는 궁궐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읍니다. 샤마이는 현재 수입으로는 야망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동안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신입생이 되기 전 어느 날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수수께끼의 맨 인 블랙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 무리의 리더는 자신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청소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샤마이가 사실 항푸그룹 회장, 항푸샹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손녀라는 것을 밝힙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친딸이 아니라 길가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기라고 인정합니다. 샤마이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놀지 말라고 하지만 부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못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주인공은 여전히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그저 놀려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샤마이에게 직접 나가 진실을 확인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샤마이는 밖으로 나가 항푸 가문의 가정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최고 부호의 손녀임을 태연하게 밝힙니다. 부모는 18년 전 아이가 없어서 샤마이를 입양했다고 설명합니다. 친부모가 적들에게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샤마이를 길게 버려둡니다. 샤마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진짜 가족이 자신을 찾았고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샤마이는 절대 부모를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가정부가 데리러 왔으니 가야 한다고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샤마이는 평생 부모님에게 전화만 해왔고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자신의 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정부가 개입하여 부모님께 짐을 싸라고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고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샤마이는 순진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되냐고 묻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합니다. 그는 불법 입양이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샤마이는 겁에 질려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가정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함께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샤마이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가정부와 함께 떠납니다. 그녀는 형제자매가 있냐고 묻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녀는 항푸 가문과 함께 사는 4명의 왕자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지만 가정부는 그들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친척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온몸이 웅장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의 사진을 보고 그녀가 자신의 생모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항푸 그룹의 소유주인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고 그녀에게 그녀가 이 집의 진정한 공주라고 말합니다. 샤마이는 그녀가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고 강제로 데려온 것에 대해 비난한다는 것을 재빨리 분명히 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부모님에 대해 묻고 그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에 슬퍼합니다. 샤마이는 양부모가 그녀를 불법적으로 입양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보살핌에 감사한다고 인정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맨션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가졌던 단순한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편 우리는 4명의 진왕자 카이린과 인글 만납니다. 그들은 농방 가문의 아들들이며 왕푸의 사촌입니다. 왕푸는 남성적인 분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4소녀는 그날 밤 상속 재산의 다음 차례입니다. 샤마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저택의 호화로움에 대해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때 4왕자 중 가장 나이 많은 진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장남은 후계자로서 첫 번째 순위에 있으며 진은 그녀의 주인공의 정체를 의심하고 심지어 그녀를 비난합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듯 그녀는 분명히 불쾌해하며 결국 그를 방에서 쫓아냅니다. 하녀들이 화려한 꽃잎으로 목욕을 준비하고 수백 벌의 잠옷을 골라 보여주자
그녀는 공주 대접을 받습니다. 모든 것에 압도된 그녀는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을 집어들고 다음날 아침방으로 달려갑니다.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제공되지만 그녀는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을 떠나 양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가정부장이 그녀를 방문하여 그 안에 패치를 줍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500만 달러의 용돈을 받은 샤마이는 이것이 다른 곳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손녀가 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만에 샤마이를 찾은 아기의 오래된 비디오를 살펴봅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용돈이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샤마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 JY가 다시 한번 그녀의 놀림을 방해합니다. 저택에서 귀중한 물건을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그녀의 여주인공을 붙잡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그녀는 가정부 차에 올라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낡은 초라한 아파트에서 나와 이제는 큰 방갈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부모님을 껴안고 새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집을 사셨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사실은 샤마이를 매우 슬프게 만들고 부모님이 항프 조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거래를 수락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항프 가족에게 매수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집값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샤마이는 왕프 저택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조건으로 대출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1억 대출 중 500만 달러가 상환될 때까지 저택에 머물기로 동의합니다. 갚았다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조건이 있는데 이자율은 0이지만 5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녀는 할아버지의 후계자인 진과 결혼한다. 진은 똑똑하고 키가 크며 매우 친절하고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샤마이는 영지에 온 이후로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기만 했던 진과 결혼한다는 생각에 몹시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안에 아빠에게 갚을 500만 달러를 최선을 다해 갚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샤마이는 다시 부모님을 뵙겠다고 고집하고 진은 그녀를 도와달라고 부탁받습니다. 그녀는 진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할아버지가 고집해서 동의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진은 마치 자신에게 부탁을 받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혜린이를 부인하지 않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본 샤마이는 그가 모든 소녀의 꿈의 왕자처럼 대담하고 재능 있는 왕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갚을 수 없다면 그와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품었지만 진의 환한 눈빛에 그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고 할아버지에게 갚는 것이 낫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한 그녀는 젠에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젠은 차에 혼자 앉아 지루할지도 모른다며 무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원하는 대로 있으라고 말하고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샤마이가 돌아와 부모님도 그를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마지못해 수락하고 둘 다 저녁 식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샤미의 부모님은 그녀가 진과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차리고 진이 샤미에게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부유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가문 출신인 그녀는 그가 딸에게 완벽하다고 믿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아직 어리고 메rit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걱정했습니다. 항프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샤마이가 처음에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좋은 여자라고 회상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샤미의 아버지를 불러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진이 진전 없이 단순한 사무실 비서로 남아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의 시스템이 결함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불쌍한 남자는 자신을 변호합니다. 할아버지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샤마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를 폄하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상처받고 화가 난 채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고 고백하며 할아버지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브라질 지사로 가라고 조언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합니다. 샤마이는 부모님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막으려 하고 도우미들이 그녀를 애워쌉니다. 그녀는 즉시 나가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석가정부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격노한 샤마이는 그들이 고의로 부모님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를 내며 때리기 시작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진이 차를 타고 도착하여 샤마이가 일으킨 혼란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끌려갔다고 설명합니다. 할아버지의 명령, 진할아버지가 한번 결정하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며 설득하려 하지만 진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도망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은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진은 가정부에게 공항에 도착하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알립니다. 샤마이는 필사적으로 부모님을 부르지만 비행기가 이미 너무 웃겨서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영지로 돌아왔을 때 진은 할아버지에게 왜 부모님을 보냈는지 따져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주장하지만 샤마이는 그를 믿지 않고 강제로 데려갔다고 비난합니다. 할아버지는 진이 자신의 손녀이며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샤마이는 부모님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진은 영지를 떠나겠다고 요구하고 샤마이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샤마이는 부모님 집에 도착하지만 부모님이 없으니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진은 나중에 진을 찾아와 너무 화가 난 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는 밤새도록 집 밖에 앉아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침이 되자 JY는 샤마이가 어깨에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차분해 보이는지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석가정부가 경비원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는 샤마이와 진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이 따르기를 거부하자 진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샤마이는 여전히 트러스트가 항의하지만 경비원들은 그녀를 강제로 채태웁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습니다. 진은 큰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날 저녁 샤마이가 침대에서 깨어나 놀랍게도 부모님에게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받습니다. 부모님은 샤마이를 자랑스럽게 만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브라질에 갔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전체 영상을 보는 샤마이는 안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뻐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부모님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그녀는 5년 후 빚을 갚기 위해 매년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얼마 후 그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샤마이는 할아버지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정부들은 왕프 가문의 정식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왕프가 제때 음식을 가져오지 않자 요리사들이 파업 중인지 묻지만 샤마이는 푸짐한 식사로 그를 놀라게 하며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고 했지만 그는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라며 아주 맛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내라는 청구서를 건네줍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놀라며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할아버지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영리한 솜씨에 감명받은 할아버지는 가정부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지시합니다. 단호한 샤마이는 하인의 일을 이어받습니다. 그녀는 청소부터 요리, 심지어 정원 관리까지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안일로는 극소수의 돈밖에 벌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다음 장면에서 4명의 공주 중 한 명인 카이가 샤마이를 찾아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샤마이가 영지에서 지루해할지도 모른다며 날씨가 좋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분명 다과가 필요할 테고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을 즐기며 대화 속에서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카이는 그녀가 진과의 약속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샤마이에게 돈을 주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깜짝 놀란 샤마이는 이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자신 있게 진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기뻐하며 곧 약혼을 주선하겠다고 말합니다. 샤마이는 그에게 빚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표를 건네줍니다. 그가 돈의 출처를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장담하지만 그 후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샤마이는 상기시킵니다. 내일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진은 곧 약혼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진은 충격을 받고 왜 갑자기 다음 날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4명의 왕자와 샤마는 대학에 갈 준비를 합니다. 진은 그녀의 여주인공을 매우 친절하게 대합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대학에 도착했을 때 교장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수업 시간에 특별히 신경 써줍니다. 샤마는 특별한 의자와 한여를 배정받습니다. 샤마는 그저 즐기고 싶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평범한 학생처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일반 테이블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은 친절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모두 일반 교과서를 사용하는 반면 샤마는 특별 교과서를 받았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에 돌아온 샤마는 할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는 자신을 고립시킬 것이라며 불평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학교에서 두 소녀가 샤마에게 다가와 선물을 줍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나중에 마침내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쁩니다. 체육관에서 그녀는 그들을 소개합니다. 진이 자신의 반 친구라고 말하자 진은 차갑게 친구로 지내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진이 떠난 후 샤마이는 친구들에게 사과하며 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태도가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소녀들은 진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그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안심시킨다. 이 말을 들은 여주인공은 댄스 연습 중 진의 나쁜 인상이 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상한다. 진은 여기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대학 외에 친구가 있냐고 묻는다. 진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진은 진에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루해서 그런 건지 묻는다. 진은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인정하지만 친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샤마이는 자신과 친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는 그 주제를 피하고 그날 저녁 그녀를 댄스 연습으로 이끈다. 샤마이는 친구들을 저택에 초대해 테니스를 치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마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차려입고 도착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데려왔다고 밝혔는데 테니스를 치러 온 게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맥을 쌓으려는 이 계시는 불쌍한 여주인공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샤이의 결백을 걱정합니다. 그는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샤마이는 소위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을 버립니다. 진은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빨리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그가 선물에 만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반박하지만 이유는 더 깊고 무언가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복과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 진은 이에 동의하고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교 경주에서 돈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의 친구는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은 때때로 친구가 서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샤마이는 돈을 받은 것을 후회합니다. 카이는 빚을 갚기 위해 나중에 그에게 접근하여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합니다. 진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하지만 카이는 형이 화를 낼까봐 거절합니다. 그는 샤마이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샤마이가 사랑에 빠졌다고 놀립니다. 다음 장면에서 샤마이는 젠을 아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부인합니다. 샤마이는 약혼을 위해 에스코트를 받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진은 샤마이의 외모를 비난하지만 샤마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를 몰래 존경합니다. 샤마이는 자신이 그에게 감정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의 오만한 성격을 떠올리자 그 생각을 금세 일축합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한 성격 때문에 나중에 그와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졸업 후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그는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고 밝힙니다. 진은 영업이 사업의 기본이며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수입이 적더라도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려는 그의 순수한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더 진정한 삶을 위해 높은 지위를 포기하려는 그의 의지에 감탄합니다. 나중에 샤마이는 할아버지에게 전에 그에게 준 수표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카이의 돈을 돌려주고 싶어서 JY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하지만 노인은 한 번 결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절박한 그녀는 가정부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감에 압도되어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소녀는 다음 날 약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JY는 예상치 못하게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충격을 받고 약간 혼란스러워하지만 호텔에 도착했을 때 어쨌든 수락합니다. 나중에 JY는 기자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회의적이지만 결국 그녀의 편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카이 인과 리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게임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이는 충격을 받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카이는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진에게 접근하여 그가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카이와 함께 있는 사진까지 공개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는 약혼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녀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다가가지만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후 그녀를 돌봐줄 적합한 파트너와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이 그녀에게 완벽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지만 샤마이는 진이 자신의 감정에 보답하지 않고 후계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갈등합니다. 그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샤마이를 위한 소개 파티가 마련됩니다. 그녀는 약혼에 대한 생각에 매우 불안하지만 자신의 우려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커플 댄스에서 그녀가 행복하다고 추측합니다. 진은 그녀에게 왜 할아버지와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모임이 끝나면 필요한 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JY는 자신의 EST, 이상한 절친도 파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담하게 그에게 다가가 학교 경주 때 그를 사준 것에 대해 사과한 샤마이는 둘이 옛 추억을 떠올린다. 좋았던 옛날을 떠올리지만 친구가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샤마이는 진의 얼굴에 나타난 슬픔을 눈치채고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약혼을 취소하기로 결심한다. 모임에서 그녀는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노인에게 충격을 준다.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남아 그를 돌보고 싶다고 주장하며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할아버지는 수석 가정부의 도움을 받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한다. 나중에 샤마이는 제니 영지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와 약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약혼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마이 자신도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안도하기는커녕 화를 낸다. 그런 다음 샤마이는 새 왕자와 할아버지 앞에 선다. 그녀는 진이 영지를 잠시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은 진이 여권을 가져간 것을 걱정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압도된 우리의 주인공은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떠난다. 그녀의 방에 작별 편지를 놓고 경비원을 지나 몰래 빠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부장이 편지를 찾아 할아버지께 건네줍니다. 노인이 편지를 읽고 그녀의 탈출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녀가 진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리는 마침내 진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샤마이가 오늘 아침 도망쳤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영웅은 걱정하며 그녀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샤마이는 잠시도 보이지 않은 채 부모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좋은 시간을 회상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들어오자 그녀는 그를 공격하지만 바로 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그녀의 출발에 모두가 화가 났다고 말하며 그녀는 둘 다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JY는 그녀에게 그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들은 오래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도망치면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지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추가로 설명한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에게 그녀 때문에 도망친 것이냐고 묻는다. 진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단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뿐이다. 그는 또한 그녀가 공영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밝힌다. 그의 걱정에 감동한 그녀는 그가 그녀를 걱정한다고 장난스럽게 주장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요구하고 카이와 함께 있는 그녀와의 사진을 삭제하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를 막으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넘어진다. 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들은 방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할아버지가 언론과 함께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은 그와 라고 추측하는 기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달려나간다. 샤마이는 함께 도망쳤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지로 돌아온 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샤마이는 카이의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카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JY가 도착하여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묻고 카이는 모든 것을 자세히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는 단지 형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진을 격분시키고 카이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한편 샤마이는 그에게 사과하고 그들이 싸우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녀는 돈을 가져간 것은 할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영지를 떠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지만 진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화가 나서 화를 내며 떠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재빨리 무시합니다. 진은 그것이 자신을 후계자나 원하지 않았던 리 되도록 강요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샤마이에게 다가가 무슨 걱정이냐고 묻지만 샤마이는 자신에게 고백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고백할 용기가 없어 아무 말도 없이 다음 장면으로 돌아간다. 할아버지는 카이를 불러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 그는 카이가 부부의 일에 간섭하고 논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하지만 카이는 자신이 그들 사이의 장벽이 되어 상황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정준영이 샤마이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녀와 결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할아버지는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아 저녁 식사 중에도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카이를 후계자로 삼고 샤마이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것은 진을진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의 계획의 일환이다. 샤마이 역시 그를 원치 않는 운명에서 구하고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이 계획에 동의하지만 계획이 그의 뜻대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은 갈등과 불행을 느낀다. 그는 카이에게 샤마이가 자신이 사귀었던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형에게 이제 자신이 짐을 짊어졌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후계자가 된 후 우리 주인공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며 이를 증명합니다. 돈의 가치를 이해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말하며 할아버지는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가거나 샤마이와 함께 머물도록 합니다. 불행히도 다음 날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지를 떠납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또 다른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카이와 샤마이의 약혼 파티를 준비하고 진이 돌아와 그들을 막을 것을 기대합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고 모두가 불안하게 그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진은 마침내 샤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지로 돌아가지만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약혼을 취소합니다. 이는 손님을 크게 실망시키고 슬픈 표정으로 떠납니다. 얼마 후 JY가 도착하여 빈집을 발견합니다. 그는 약혼 파티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담하지만 샤마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JY가 그녀에게 다가가 마침내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서로에게 키스하며 관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두 사람은 비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반대할까봐 두 사람에게 비밀, 연애 사실을 숨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의 비밀 연애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샤마이라고 부르며 최대한 빨리 약혼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JY가 서로를 미워하며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비밀을 완전히 폭로할 계획을 세웁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모임을 소집하고 연인에 대한 책을 언급하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커플을 두렵게 하고 그들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 거칠애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던 중 할아버지는 가정부에게 두 사람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을 주선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그 결과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샤마이는 좌절하여 진을 몰래 만날 계획을 씁니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대학 졸업 후 쇼핑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진을 탈의실로 불러 옷을 가져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는 황급히 한 여자를 붙잡고 멈춰서서 입어보는 척하지만 그들이 키스하려는 순간 가정부는 의심스러워지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주인공은 마지못해 여자의 상의를 입고 나옵니다. 그는 상의가 어때 보이는지 묻자 가정부는 어색하게 꽉 끼는 것 같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잘 어울린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화상 통화를 합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허락해서 학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줄 날을 꿈꿉니다. 그들은 전화로 비밀 대화를 이어가며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우리의 주인공은 서로 만나는 것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함께 할아버지와 맞서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와 결혼하면 그의 꿈을 희생하고 황푸 제국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갈등합니다. 다음 날 몰리라는 새로운 전학생이 도착하여 샤마이와 금세 친구가 됩니다. 몰리는 자신이 입양아라고 밝히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진 반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가정부는 가족에게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샤마이는 진짜 공주가 아닙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샤마이와 같은 모반이 있는 진짜 몰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지만 가정부는 몰리가 어린 시절 선물 받은 특별한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알아보는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DNA에 있는 맞춤 제작 반지가 몰리가 진짜 공주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힙니다. 이 사건으로 샤마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었지만 몰리의 손에 있는 반지를 여전히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또 다른 속임수인지 묻지만 그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장담한 다음 가족들에게 샤미가 브라질로 가서 양부모와 함께 있고 몰리는 항푸 저택에서 그녀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불쌍한 여주인공은 만견자실하여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갑니다. 진은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녀는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다음 장면에서 자신이 공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어합니다. 몰리가 저택에 당당하게 도착합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녀를 진짜 손녀이자 저택의 공주라고 선언합니다. 화가 난 진은 나중에 그에게 맞선 후 그동안 몰리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샤마이는 할아버지에게 저택에 남아 하녀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동의합니다. 할아버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또 다른 속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녀의 방으로 가서 시작합니다. 몰리의 도착 파티를 준비하는 진은 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떠나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몰리가 자신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단호한 헤로인은 머물기를 고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면 할아버지가 몰리와 결혼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진에게 그를 신뢰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휩싸인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이지만 바로 그 순간 몰리가 나타나 그에게 그의 가족적 지위를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녀와 함께 있는 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진은 자신이 그의 인생의 파트너이며 그녀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몰리는 굴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결혼 준비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한 여장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고민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후원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도 매일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JY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몰리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저택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JY입니다. 대학에서는 모두가 샤마이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왕따가 되고 선생님들조차 점심시간 내내 그녀를 무시합니다. 불쌍한 주인공은 빈약한 월급 때문에 밥 한 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앉아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지만 놀랍게도 인근 그녀에게 점심을 건네고 그녀의 공영을 이해합니다. 린이 간식을 잔뜩 가지고 도착한 직후 카이도 식사권을 나눠주기 위해 합류합니다. 왕자의 친절한 행동에 감동한 그녀는 JY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뻔합니다. 그녀를 찾아간 그는 그녀가 이미 푸짐한 점심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며칠 동안 모든 형제들이 그녀를 똑같이 아껴주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교장은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려운 집안일을 시킨다. 몰리는 할아버지 앞에서 순진한 척하면서 계속 그녀를 괴롭힌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일부러 포크를 떨어뜨리고 샤이에게 주워달라고 하지만 진은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직접 포크를 잡는다. 바로 그때 카이가 저녁 식탁에 합류하고 몰리의 얼굴이 환해진다. 다음 장면에서 그녀가 그에게 몰래 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샤는 몰리와 진이 공부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한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유혹하려 하고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할까봐 걱정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공부 시간을 방해하기로 결심한다. 샤마이가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 불안해진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몰리와 진이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른 차에 마침내 그들을 보자 당황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몰리는 샤마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바닥에 꽃을 뿌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더 이상 겁먹지 않고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을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이 순간 그녀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몰리의 몸에 모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사기꾼은 도망쳐 저녁에 숨습니다. 샤마이는 할아버지에게 몰리의 없어진 모반에 대해 말하여 그녀가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가 계속 주장하더라도 그녀를 하녀처럼 대합니다. 증거 없이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몰리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먼저 그녀의 사진을 클릭하여 모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오만한 한 여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카메라를 압수합니다. 그녀는 몰리의 머리카락을 뽑아 DNA 검사에 사용하여 진실을 영원히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몰리가 할아버지에게 불평하자 노력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주인공은 나중에 처벌로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몰리가 부지 주변을 거닐 때 그녀는 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카이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무심코 묻습니다.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데이트에 관심이 있는지 혼란스러운 JY는 왜 궁금해하는지 묻고 그녀는 카이가 많은 팬을 가질 법한 남자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영지 거주자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JY는 그녀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형은 여자친구가 없고 밝고 친절한 얼굴을 가진 여자를 좋아한다고 밝힙니다. 다음 날 샤마이는 최근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가지만 몰리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그들의 가짜 손녀 계획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샤마이와 JY 사이를 꼬이게 하여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게 하려고 JY를 고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할아버지는 먼저 그들을 떼어놓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그들의 악명 높은 계획에 완전히 당황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짐을 싸서 브라질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진짜 손녀를 찾았으니 영지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계획이 실패할까봐 두려워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진에게 감정이 사라졌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쫓고 싶지 않으며 몰리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몰리는 완전히 당황하여 간접적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젠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샤마이는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녀의 영웅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내고 그는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계속 연기를 해야 하며 함께할 운명이 아니니 헤어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진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흥분하여 방을 나갑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녀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몰리와 할아버지는 몰리가 머물도록 설득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들은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몰리가 자신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몰리가 즉시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예측은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먼저 연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진은 그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는 몰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샤마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정말 몰리와 음모를 꾸몄는지 여부를 시험해 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몰리 앞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몰리를 좋아하는 척하고 심지어 할아버지에게 그녀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노인은 예상치 못한 행동 변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완전히 당황합니다. JY가 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 역시 행동을 계속하고 진의 결정을 승인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주말 동안 몰리를 바닷가로 데려가 휴가를 보내자고 제안하지만 몰리는 하룻밤을 묵게 되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카이도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얼굴은 밝아집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한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샤이도 데려가자고 제안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진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일행은 호화로운 바닷가 빌라에 도착하고 진은 계속합니다. 샤마이를 무시하다 카이가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몰리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 진은 반응을 보고 자신이 카이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편 샤마이는 그가 몰리에게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가 정말 그녀에 대한 감정을 잃고 그날 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까 궁금해한다. JY는 몰리에게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몰리는 부적절하다고 항의하지만 그는 부부가 될 테니 그의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설명한다. 샤마이는 또한 카이와 같은 방을 쓰겠다고 선언한다. 이 말에 방에 있던 모두가 충격을 받고 카이는 나중에 오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몰리는 숨는다. 화장실 JY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고 그녀가 마침내 나오자 그는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몰리는 두려워하고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샤마이는 몰리와 진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연히 그들을 보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몰리도 샤마이와 카이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반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방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2. 소녀가 몰래 빠져나갈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이제 모두가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샤마이는 마침내 JY에게 맞서고 그녀의 계획은 할아버지가 그녀를 이용하여 고용한 사기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JY가 샤마이에 대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싶었지만 우리의 영웅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그는 그녀에게 침대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형이 그녀를 너무 못되게 대하는 것을 본 카인은 좌절하고 그렇게 그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카인은 그녀를 원했고 이제부터 그녀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몰리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질투심에 사로잡힌 몰리는 무너져 내리며 마침내 카이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몰리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평생 절친한 친구의 손녀라고 밝혔습니다. 몰리는 어렸을 때 저택,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카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몰리는 카이와 가까이 있기 위해 할아버지의 계획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이는 누군가가 10년 동안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몰리는 다른 곳에서 몰리에게 답장하지 않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우리 커플은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른 후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정준영은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다정하게 껴안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워 카인드 헤로인은 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재빨리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카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몰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몰리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관계에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커플은 오해를 풀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 할아버지는 푸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샤마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노인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함께 영지를 떠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해칠 음모를 꾸몄지만 이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린과 인글 후계자로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샤마이와 진은 영지를 떠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켜 여유 자금만 남게 합니다. 수석가정부는 또한 그들이 함께 일했던 모든 계열사와 사업체에 진에게 일자리를 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없이 부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 진과 샤마이는 아직 임대되지 않은 그녀의 옛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카이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기로 결심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과 몰리의 계좌도 차단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활한 노인이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친구들에게 행푸의 가족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샤미의 절친들은 그녀가 주방용품과 침구를 돕도록 도와줍니다. 진은 신문에 나오는 모든 일자리에 지원하지만 불행히도 할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가 취직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저녁에 월급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샤마이는 그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부상을 입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따라 일하러 갔다가 그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와 벽돌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상황에 처한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JY는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근면하고 회복력이 강한지 보여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JY가 생계를 위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부부가 걱정됩니다. 또한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석 가정부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새로운 삶에 익숙하지 않아 조만간 문제가 생길까봐 할아버지 몰래 계략을 꾸며 카이를 찾아갑니다. 가정부는 카이에게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항푸그룹의 후계자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노인을 잠시 진정시키고 부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카이는 진처럼 후계자가 되고 쉽지 않아 갈등하지만 형을 위해 결국 승낙합니다. 그는 나중에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그들을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카이는 할아버지가 화를 덜 내면 부부를 용서하고 영지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진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 하더라도 독립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인의 영향 아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카인은 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몰리와 함께 갑니다. 며칠 후 진은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부부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행복을 축하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재난이 닥칩니다. 노인은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정부들이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갑니다. 샤마이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중에 가정부는 할아버지가 샤마이의 결혼을 고집했던 이유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항푸 기업 이사회는 그녀가 결혼하는 남자를 후계자로 결정했고 이는 그녀의 남편만이 제국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전임 이사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영지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꿈과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를 돌봅니다. 그녀는 항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할아버지의 평생의 노고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자격평가 시험을 포함한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사왕과 몰리와 함께 밤낮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장면은 이사회 면접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역, 사업, 경제에 대해 질문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사회는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감명을 받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그녀를 왕푸 기업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후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시고 회장직에 추천하셨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사회는 결국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할아버지는 진과 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아버지는 곧 병원에서 퇴원하여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몇 달 후 샤마이는 3년간의 CEO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나머지 가족과 친구들은 공항에서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진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자 직장에서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들어가기로 결심하지만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급히 달려온 진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진영은 진영의 용기 덕분에 첫 계약을 스스로 성사시켰다고 밝힙니다. 샤마이는 그의 성공에 기뻐하며 그에게 키스하고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